장례식장 안은 하얀 국화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종이컵들이 어질러진 조문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영정 속 재석은 항상 그렇듯 반쯤 웃는 얼굴이었다. 마치 또 참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덜 싸웠으면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다퉜던 마지막 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던 재석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옆에서 시아버지 기태가 거칠게 눈물을 훔쳤다.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이놈. 지연아, 내가 있어서 걔가 버틴 거야. 내가 고생했다. 지연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위로 같기도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말 같기도 했다. 며칠 뒤 상주 리본을 떼어낸 지연은 마치 기계처럼 서류를 챙겼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모든 종이 위에 자기 이름과 재석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라는 기태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마지막 보험금은 남은 빚을 정리하고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 아래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깔려 있었다. 재석은 최근 몇 달간 유난히 예민했고 전화를 받으러 나갈 때면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카드값 결제 문자가 이상하게 자주 왔다. 지연이 물으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제발 좀 그만 캐물어. 그때부터였다. 슬픔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한 건 슬픔과 분노, 공포, 죄책감이 뒤엉킨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연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 죽기 전에 끝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단순한 상실이었던 장례식이 거대한 거짓말의 끝자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실체는 곧 보험 실수령자라는 한 줄 문장으로 형체를 드러내게 된다. 보험사 지점 상담실은 병원 진료실처럼 차가운 분위기였다. 벽에는 오래된 여행 포스터와 당신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점심시간을 알리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와 횡단보도 신호음이 간간히 들렸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을 올려두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서류들이었다. 맞은편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상담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아버지 기태가 굽은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예의 바른 미소로 말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고인의 보험 계약 내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짧게 이어지고 프린터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흰 종이가 한 장, 두 장씩 쌓였다. 상담사는 그중 한 장을 골라 지연 앞으로 밀어주었다. 여기가 해당 보험의 실수령자 정보입니다. 지연은 검은 글씨가 찍힌 칸을 따라 시선을 내려갔다. 계약자, 피보험자, 사망일자. 모든 곳에 익숙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줄, 보험금 실수령자 칸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박민서. 순간 상담실의 에어컨 소리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의 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원래는 배우잖아, 직계 가족이. 지연의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낯설었다. 상담사는 잠시 당황한 듯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변경 이력이 있네요.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상속인 지정이었다가 한 달 전쯤에 이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한 달 전, 재석과 가장 크게 싸웠던 날이 떠올랐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던 모습, 돌아오지 않던 밤,
다음 날 무표정하게 정리하자고 말하던 얼굴. 옆에서 기태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름진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 이름 혹시 아는 사람이냐? 그 질문에 지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민서. 지연이 가장 힘들 때마다 언니, 나한테 털어놔라고 말해주던 후배. 결혼 생활의 고민, 돈 문제, 시댁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나눴던 사람. 상담실의 형광등이 유난히 새하얗게 느껴졌다. 그 빛 아래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글자가 되어 서류 위에 박혀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가장 먼저 서재문을 열었다. 재석의 책상 서랍은 이미 몇 번이나 뒤져본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시선이 달랐다. 서랍 안에 편지 봉투와 계약서, 빚 독촉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대출 상환 안내문, 연체이자 고지서, 소액 대출 앱 영수증. 지연이 알지 못했던 금액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정도면 집에 얘기라도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곧 다른 서류 하나가 시선을 잡아챘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는 본 적 없는 오피스텔이었다. 세입자 이름에는 박민서가, 보증인 칸에는 윤재석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서명란에는 둘의 필체가 나란히 있었다. 웃기지 마. 지연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핸드폰을 켜고 남편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미처 보지 못했던 대화창 하나가 맨 아래에 숨겨진 듯 있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오빠, 오늘 설계사랑 얘기 잘했지? 응. 민서, 너 이름으로 해놨어. 혹시라도 집사람이 알면 시끄러워지니까 그 말만 조심하자. 나도 알아. 근데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끝이야. 그때 되면 내가 하은이 데리고 알아서. 지연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멈췄다. 하은이. 아이 이름이었다. 첨부된 사진 하나 속에서 재석은 영정과 똑같은 미소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숨겨진 출생, 내연녀에게 세워진 집,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터지는 보험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다.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민서가 보내온 조문 화환의 문구가 떠올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민서, 하은 드림. 하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울 수가 없었다. 눈물조차 아깝다고 느껴졌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배신이었다. 죽은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연의 마음속 마지막 선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다음 날 지연은 장하늘을 만났다. 카페 한 구석, 벽 쪽 자리에 앉자마자 하늘은 서류철을 열었다. 내가 보낸 사진들 전부 확대해서 봤어. 계약 변경일, 통화 녹취 요청 가능일, 약관 조항까지. 하늘은 보험사 콜센터와 본사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며 자료를 모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 변경 신청서, 전자 서명 캡처, 그리고 통화 녹취 내용이 글로 풀어진 문서가 놓여 있었다. 여기, 하늘이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이 말, 내 남편이 한 거야. 지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종이 위의 활자가 목을 죄는 손처럼 느껴졌다. 민서 이름으로 보험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남편이 직접 했어. 그리고 여기, 하늘은 또 다른 녹취록을 펼쳤다.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 엄마가 이 돈으로 애 키워야 해요. 이 말도 그 아이, 하은. 이미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아내와 시아버지를 버리고
내연녀와 그 아이에게 마지막 안전망을 건넸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변경 과정에 시아버지도 동의에 서명한 기록이 있어. 가족 간 협의 완료라는 메모까지. 순간 장례식장에서 기태가 했던 말들이 새로 들렸다.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내가 있어서 걔가 버틴 거야.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문장은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 네가 고생한 건 알지만 보험금은 다른 데 갈 거야. 지연은 종이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방법이 있어. 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약관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여기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해, 공모, 기망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내 사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 반전은 단순히 보험 실수령자가 내연녀였다 해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과 내연녀,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세 사람이 지연을 배제하고 만든 완벽한 구조 속에서 그 구조를 무너뜨릴 단 하나의 조항이 반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그 자리를 다른 빛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도 싸울 수 있다는 거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보험사 본사 회의실은 장례식장과는 다른 종류의 냉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보험사 담당자와 법무팀 직원이, 옆에는 민서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지연 옆에는 하늘이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 보험사 측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상황은 고인의 사망 경위와 보험계약 변경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 제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은 당분간 보류될 예정입니다. 민서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저는 그냥 수익자일 뿐이에요. 오빠 아니, 고인이 그렇게 해놓은 걸 제가 어떻게. 그때 하늘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통화 녹취에서 배우자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하고 여러 번 강조한 점, 변경 신청 당시 세 분이 함께 있었던 점,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과도하게 보장을 늘린 점. 전형적인 보험 사기 패턴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서류철을 열었다. 거기에는 재석과 민서의 메시지 캡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하은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저에게 한 말도 있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했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재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죽으면 내가 알든 말든 상관없어.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어.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험사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은 전액 지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랑 애는요? 우린 뭐가 돼요? 지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적어도 나는 내 얘기 들어주고 내 고민 같이 울어주고 남편 뒷담화 같이 하던 사람은 아니겠네. 이미 내 편이었잖아. 내 등 뒤에서.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이날 회의 후 보험금은 결국 아무에게도 지급되지 않기로 결정된다. 대신 남편 명의로 숨겨져 있던 적금과 퇴직금, 미정산 수당 등 합법적인 재산은 모두 법적 배우자인 지연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정리된다. 집은 다시 사라졌지만 지연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이제 남의 이름으로 적힌 돈에 기대서 살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며칠 뒤 시댁에 마지막으로 들른 날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재석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졸업사진, 군대 사진, 결혼식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지연은 비슷한 미소를 하고 있었다. 기태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내용을 듣지 않았다.
지연이 문을 닫고 들어오자 기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보험금 못 받게 됐다며.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구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기태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피 한 방울 섞인 핏줄이라도 살리고 싶었어. 내가 고생한 건 알지만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래서요? 전 잘못했나요? 아내로 산 건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지연의 질문에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었다. 너한텐 미안하다. 그렇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부모 마음이면 제 부모는요?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키우느라 고생한 제 엄마, 아빠 마음은요? 저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아니었어요? 거실 공기가 갈라졌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파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훨씬 더 잔인했다. 아버지, 전 이제 이 집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보험도, 시댁도, 저 다 정리할 거예요. 기태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래도 가끔은 들거라. 재석 제삿날이라도.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그 제사밥, 앞으로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저는 제 인생 제사 지내느라 바쁠 것 같거든요. 문을 나서는 지연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였다. 돈도 집도 시댁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갈라내는 선택. 새로 구한 원룸은 작았지만 창문이 넓었다. 오후 햇볕이 하얀 벽을 타고 내려와 바닥을 환하게 비쳤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책 몇 권, 오래된 머그컵 몇 개뿐이었지만 지연은 오랜만에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벽에 걸었던 결혼사진은 이미 버렸다. 대신 작은 코르크보드 하나를 사서 가운데에 흰 종이를 붙였다. 펜으로 크게 적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쓰고 있다니 좀 유치하네. 그래도 좋았다. 누가 대신 적어준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쓴 문장이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음이 지연에게는 새로 시작하는 세계의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이사 축하 겸 밥 사줄게. 보험 사건 이후로 너한테 너무 많이 빚졌어. 지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나도 고마워. 덕분에 많이 배웠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장례식 내내 울다 부은 얼굴도 아니고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38살 여자의 얼굴. 잘해보자, 한지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의 보험 실수령자는 아니어도 내 인생의 실수령자는 나니까.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국화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장례식장 공기도 아닌 그냥 오늘의 바람 냄새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지연의 이야기는 시작이었다. 보험금은 아무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이름으로 사는 법을 깨달은 사람만은 분명히 새 삶의 주인이 되었다.